다음으로 이 박진영 부원장은 누구의 길을 꼽아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누구의 길을 꼽아오셨어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길을 꼭. 이재명 대표의 길. 그러면 가사에 집중해서 들으면 되나요? 저 노래 잘합니다. 인정도 봐주시고요. 근데 그 호칭이 없어. 절창이란 말이고 명창이란 교수님한테 말이고. 명창이라 그랬는데. 아니 붙이지 않아도 이 판도라의 JYP인 건 아니 다. 이름이 JYP인데 너무 진짜 푸대서 많은 거 아닙니까? 노래는 기억 안 나고 그때 뭐 이런 거 JYP 춤 아니야 춤? 원치 않던 만남으로 가득했던 지난 날. 판도라의 이거. 댄싱 머신. 네. 나는 문제 없어. 부원장님이 부릅니다. 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나의 사람들과 나의 길을 가고 싶어. 많이 힘들고 외로웠지 그건 연습일 뿐이야.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문제 없어. 나는 문제 없어. 오, 잘하네 노래. 지난주보다 다른데요? 잘한 것 같습니다. 어우 진짜 잘했는데. 아니, 무슨 노래인지 알겠어. 이제. 노래가 가짜 추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명계 험지 출마 요구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먼저 험지 출마를 결정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고 이재명 대표 이렇게 결심하는 것 자체가 총선 승리의 최대 전략이다. 험지 출마 입장 아직 없으십니까?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뉴스는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 뭐 전략적으로 좀 조용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글쎄요, 뭐 전략적인 부분도 있고요. 건강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단식 이후의 여파? 예, 뭐 그런 여파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지금 뭐 험지 출마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1등이니까. 그것도 압도적인 1등이니까, 지지율이. 그래서 나는 문제 없어. 나는 나의 길을 가면 돼.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저런 자신감, 승자의 저주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한 다음에 지금 민주당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변화할 생각도 없고 변화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재명 체제의 일색화에 의해서 그냥 모든 그 현역 의원들과 모든 공천 지망생들은 그냥 친명화되는 거죠. 충원을 드린 다음에 민주당은 저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조용히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예. 사법리에서 끝났어. 이렇게 가면 총선은 저랑 우리 김영우 의원님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수님 의견을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수용을 하는데요. 아니, 너무 일찍 가르쳤나? 아니 원희룡 장관이 이 시점에서 인천 계양을 출마를 시사한 이유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국민과 우리 당을 위해서 필요로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도전과 희생이라도 저는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인천 계양을 출마를 시사한 이유 사지선다 판도라 제작진이 뽑은 4가지 복입니다. 첫 번째, 어떤 도전과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기본 자세. 2번, 왜 한동훈 장관만 봐요? 나도 좀 봐줘요. 3번, 나는 한 놈만 팬다. 4번, 차기 대선 주자로 체급 키우기. 하나를 골라주시고 4번에 이유를 4번. 4번, 예. 그냥 체급 저기 키우기다. 이재명 대표 스토커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1등이니까 1등 따라가다 보면 나는 2등이라도 하겠지 하는 뭐 그런 전략이 아닌가. 저는 이제 이게 전형적인 우리 그 원희룡 장관의 저는 신의 한 수라고 봅니다. 이 이재명 개항을 택한 것은 뭐냐면 한눈만 팬다 저는 3번을 택한 건데 왜냐하면 이게 그 당내에서 제주로 가라는 일각의 그 어떤 요구 또는 일산으로 가라는 또 일각의 요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 한 방에 그러면 아무도 가지 않는 개항을 가서 난 이재명하고 붙을 거야. 개항을 가서 나 죽더라도 이재명 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이런 그 희생과 결단은요. 첫 바다라는 방송 용어 맞나? 첫 바다를 든 사람이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요. 저는 그래서 이건 남는 장사다. 이제 이재명 대표 있잖아요. 도망 못 갑니다. 도망가면 또 쫓아가면 돼.
아니 이게 정치를 게임으로 보면 재밌거든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희생 맞아요. 자기 진영 내에서만 희생인 거야. 근데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과의 적대적 앙숙이 한 명 더 생기는 거야. 왜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가지고. 총선은 경쟁자지 그게 앙숙입니까? 앙숙이죠. 앙숙이가 앙숙이지. 이거 지금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거 스토킹이에요 거의. 아이 무슨 스토킹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일을 한다. 필요한 때 지금 원희룡 장관이 1번인데 결국은 도전과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 여기서는 답입니다만은 그걸 통해서 차기 대선 주자 체급 키울 수 있죠. 나는 주목받고 싶어요. 당연히 주목을 받겠죠. 그게 뭐가 나쁩니까? 그 한눈을 패는 정치인이? 거잖아요. 예, 근데 다 연결돼 있어요 사실. 그래서 연결이 돼 있는데 저는 원희룡 장관 이번에 당이 원하는 일을 제대로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아니 거기는 뭐 일탈 강사지 제대로 한 게 없어. 그리고 기본적인 이 공부나 숙지를 안 하더라고. 양평 고속도로나 이런 거 보니까 잘 몰라. 원희룡 인천 계양이라고 얘기 안 했거든요. 이재명이라고 딱 찍어서도 안 했어요. 가장 센 사람하고 붙어보고 싶다고 했고 그게 밑으로 무슨 얘기를 하든지 아직 확정된 거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꼼짝없이 인천 계양을이 되게 생겼어. 다 해석을 그렇게 해버리고 보도 그렇게 나오고 근데 딴 데 어떻게 가겠다고 해. 못 가요 이제. 그러니까 스스로 발목을 묶었어. 그럼요. 이 일타 강사 실력이 이래. 그런데 이재명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재명 그다음에 두 대표가 우리 번째, 딜레마야 이제. 나와서 이기면 좋고 저도 손해 안 본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좋다 이거야. 객기를 부리든 뭐하든 나가서 붙겠다. 그런데 대전성사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는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게 개항을 지금 쫓아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래 와서 붙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제가 볼 때 인천 개항을 포기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가든지 말든지. 가서 싸우는 거예요. 아니, 싸우면 없죠. 지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원희룡 대표가 대선 주자급인데 거기서 국회의원 배치하면 더 다는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대선 주자라서 훨씬 더 큰 당을 위한 헌신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이걸 피하자니. 왜냐하면 그 당내에서 지금 벌써 비명계에서 당신 그러면 인천 개항을 해서 원희룡과 싸울 거냐. 그렇다고 또 이제 너무 그게 자존심 상하니까 그럼 종로로 갈게. 원희룡 장관이 안 따라갈 것 같습니까? 종로로 따라갑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보면 이 장사는 결국 여기 원희룡 장관은 남는 장사고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가 될 거예요. 원희룡 장관은 남는 장사인데 이게 우리 정치를 제대로 발전시키는 데 맞느냐. 아, 총선은 본래 뭐 그런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존재하는 거고요. 제가 아까 노래 불렀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원희룡 장관 오는 데 대해서 별 관심 없을 거예요. 솔직히. 지지율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아니 내가 보기엔 원희룡 장관이 가는 수야. 이재명 대표가 인천 계양을 해서 원희룡 장관하고 붙어도 이재명 대표가 이기잖아요. 예. 그러면 그냥 그건 뻔한 거지 지면 뭐. 끝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재명 그러면 대표가 그냥 인천 개항을 고집하는 것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당신은 뭐가 이렇게 안전한 데 가서 하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어려운 데 가서 한다. 제가 아까 라는 일본 거죠. 경우수를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표하고 붙을 경우 성사 안 될 경우에는요. 이겨야 그다음에 뭐가 되는데 못 이겨요. 그럼 그냥 그걸로 끝이야. 두 번째 성사 안 될 수도 있어. 왜 성사가 안 돼? 그거 뭐 거기가 공천관리위원장이야 민주당에. 아니지. 그러니까 아니. 원희룡만 결심만 있으면 성사되지 이거. 아니 대표도 뭔가 해야 되잖아요. 예. 총선 돌파하려면. 그래서 만약에 출마를 안 했어. 혼자 갈 필요는 없죠.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하는데 뭐하러 가요? 그러면 어디 갈 거야? 그건 그때 생각해. 아니 예를 들면 그러니까. 순간적인 타이밍 근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인천 개항을 고집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누가 뭐래도 희생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재명 예를 대표가 들자면 개항을 고집하고 원희룡이 오케이. 계속 물기조 따라가면요.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궁색해져요. 김 교수님, 나는 좀 생각이 다른데 이재명 대표는 불출마해야 된다고 보고 그대로 거기에 저 동의해요. 이거 내 주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논리가 희한하게 됐어. 근데 어차피 다 각자의 생각을 얘기하는 공천 받을 거니까. 때까지는 저럴 것 같아. 각자의 이게 원희룡 맞으시네, 장관이 판도라 앙수. 떨어져도 손해 보지 않는다는 두 명 다 지금 이야기는 굉장히 동의할 궁색해 지금 동의할 수 방어가. 없는 게 누가 봐도 궁색하지. 원숭이는 나무에 떠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은 정치인은 선거에서 떨어지면은 인간 대접도 못 받는다. 근데 이야기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은 뭐 하셨어요? 왜 떨어지셔가지고 큰 정치인이 됐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떨어져서 왜 또 나와요? 우리가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 정치인이 추구하는 그 가치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결과가 안 좋더라도 또 길게 봤을 때는 그게 또 득이 될 수는 있죠, 정치인으로서. 근데 이제 저도 뭐 이제 지금 생각에는 뭐 개항을 그냥 출마하지 않겠나? 워낙 이재명 그 당대표의 그 장악력이 세기 때문에 굳이 뭐 불출마, 험지 출마에 대한 부담을 느낄까? 저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는다고 봐요.